일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혼밥과 혼술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죠.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혼밥 레벨이 한 9 정도 되는 술집에서 혼자 술 마시면서 혼밥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인데요. 네. 이렇게 혼밥을 즐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따뜻한 밥을 함께 나누는 사이, 식구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옥인의 이야기에서는 이 식구의 의미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네, 안녕하세요. 월간 옥인의 박유리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 옥인의 소혜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옥인의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 담당 PD 이혜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옥인의 소혜미 기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라디오 나들이입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오, 그니까요. 처음 네. 왔네요. 네. 지금 10회 동안 처음 왔는데요. 다른 네. 기자들 가는 거 맨날 보고만 있었는데. 원래 하이라이트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10회 특집으로 왔으니. 네, 10회 특집으로 오게 된 그쵸, 것이죠. 그쵸. 네, 자, 네. 이제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 오게 됐는데 이제 라디오 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그쵸. 사무실 굉장히 좋죠. 네. 네.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저희도 네. 네. 네, 있으면 좋겠지만 네. 저한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왜 시선을 네. 피하면서 네, 답변하시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네. 아, 자주 놀러 오세요. 네. 네. 또 이제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종종 또 자주 또 이렇게 라디오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에 드디어 옥인애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아, 네. 10회 동안 네. 이제 썸네일이 없었어요. 썸네일이 없어서. 네. 이제 그러나 썸네일을 예쁜 걸 장만을 하게 돼서 네, 올라가게 무려 됐습니다. 디자이너님이 만들어주신 네, 그 특별한. 고래실의 그 문유림 파트장 와우. 문유림 디자이너님께서 예쁘게 썸네일을 제작을 해주셨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OBN을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듯이 식구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새 날씨가 굉장히 부쩍 추워졌잖아요. 그쵸. 다들 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 청취자분들 역시도 건강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 농촌에 살다 보니까 이럴 때는 더욱 이제 면이나 읍 외곽에 사시는 어르신들 걱정이 될 때가 좀 많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맞아요. 옥천은 워낙에 노인 1인 가구가 많은 편이라서 또 이런 걱정을 좀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쵸. 동네 곳곳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혼자서 밥을 해 먹으시거나 아니면은 불도 안 켜고 계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난방비 아끼시느라 장판 위에만 올라가 계시거나 그쵸, 그런 네. 경우들도 많이 접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데서 원래 식사도 같이 해 드시고 그런 모습을 원래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게 금지되면서 같이 밥 먹는 즐거움을 좀 잃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월간 옥인의 2어로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였죠? 네, 그 한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한 집에서 함께하는 공동 생활홈 이야기입니다. 네, 옥천읍 상삼리에 있는 공동 생활홈인데요.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해 먹고 하루를 함께 보내는 풍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익숙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동 생활홈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은 이제 같이 밥을 해 먹긴 하지만 같이 산다는 의미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공동생활홈은 말 그대로 한 공간에서 숙식을 함께 해결하고 같이 사는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 쉐어하우스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옥인의 보도에서는 공동생활홈을 소개하고 입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지는지 입주민들께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삼성리에서 어떤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주민복지가 어떤 게 있는지 이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맞아요.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냉난방비 때문에 또 겨울에 냉골에서 지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면에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마을 주민들과 가족처럼 함께 살게 되면은 냉난방비 그런 걱정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상삼리는 옥천읍에 있기는 하지만 이 읍 중심이 아니라 외곽에 있다 보니까 사실 면에 있는 마을들하고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복지관이나 그 외 다른 문화시설, 의료시설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이 마을들은 읍에 있다고는 하지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의 쉐어하우스랑은 또 다르게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협동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또 다른 사람들이 집안에 같이 있으면 활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공동생활홈을 취재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궁금해요. 네. 지난해 오긴의 1월호 특집이 1인 가구였는데요. 거기에 기사 가운데 하나로 편집장님께서 공동생활홈을 취재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준공만 완료된 상태로 집기를 구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생활홈의 취지가 되게 의미 있고 재미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공동생활홈에서 입주민들이 좀 부대끼면서 재미있게 사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보고 싶었고 당시 마감 회의에서도 이제 후속 취재를 해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더라고요. 어느새 이제 1년이 지나서 다시 그 겨울이 되니까 좀 그 기사가 다시 생각났고 공동생활홈의 지금의 모습이 궁금해져서 취재하게 됐습니다. 그게 또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맞아요. 당시에 취재했을 때만 해도 취재 당시에는 곧 이제 입주를 하신다 막 이랬었는데 코로나가 계속 심해져가지고 사실 입주 시기가 계속 밀렸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취재 시기를 좀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흘렀는데 마침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생활홈 모습을 풍경을 좀 지면에 함께 소개하게 됐고요. 저도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느낌이 따뜻하더라고요. 네. 인테리어도 완전 새 거고 가전이나 집기류 같은 것들도 다 새 거고 네. 너무 좋아 보였어요. 맞아요. 딱 들어가면 훈훈하다는 게 느껴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냉골과는 전혀 상반된 보일러가 빵빵한 그런 느낌이었고 그 가전제품 같은 것도 전부 그 당시에 최신으로 이장님께서 구비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골에 오래된 집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제품을 사용해볼 기회를 아예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맞아요. 상황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살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 마을이 작은 하나의 도시가 돼서 모든 것을 이 마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요새 막 메가시티 이런 얘기 하는데 그쵸. 그거는 굉장히 상반된 얘기지만 또 굉장히 이게 훨씬 더 실효성 있고 현실적이면서 또 이제 당장 마을에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현재 그 공동생활홈에는 몇 명이 함께 살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4분이 함께 사시는데요. 전부 하시는 말씀이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맞아요. 좋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제 다들 요리 경력이 몇십 년씩 되시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뭘 해먹자고 하면 뚝딱뚝딱 만들어 내시는데 또 혼자 먹으려면 잘 할 수 있어도 잘 안 해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이 먹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요리를 하시는 모습이 되게 즐거워 보였고 나도 맛있는 걸 먹으면서 내 식구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요리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식구라는 말이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 진짜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더욱 돈독해지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밥을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요리를 특히 잘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저것 막 요리를 하고 계시면은 재료를 어디 가서 구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각각 함으로써 좀
각자만의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의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활력을 갖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손발이 또 다들 잘 맞으시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밥을 또 같이 하면서 밥을 스스로 좀 해먹는 게 자기를 돌보는 일의 첫 번째라는 생각이 저도 혼자 살아보니까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또 이런 활동들이, 이런 공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럴 때 취재 가면 같이 또 밥을 먹는 그런 재미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이제 공동생활 홈에 계신 분들도 다들 각자 바쁘시고 개인의 일상이 있다 보니까 점심에는 보통 따로 생활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사진 촬영하고 싶다고 하니까 다들 모여주셨는데 되게 바쁘다고 바쁜데 왜 불렀어? 이렇게 맞아, 하시면서 막 이따만한 냄비를 꺼내셔가지고 국수를 다 삶고 우와. 냄비에 한가득 막 김치를 볶아가지고 맛있겠다. 해주시는데 맛있겠다. 진짜 뚝딱뚝딱 만드셨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또 그런 분들은 손이 또 되게 빠르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맞아요. 어머님들은 막 탁탁탁 해가지고 바로 착착착 이렇게 하는 또 그냥 뜨끈하고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상삼리 곽상국 이장님께서도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이런 공동생활홈 이야기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상삼리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많고, 또 서로 건강을 함께 돌보고 냉난방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런 마을회관을 이렇게 공동생활홈 같은 걸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좀 오래전부터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걸 실현한 마을이라서 또 다른 마을에도 또 좋은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이런 농촌 마을에서 되게 중요한 정책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 실제로 공동생활홈에 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 한번 저는 들어보도록 옥천 FM 하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이예수 PD라고 해요. 네네. 네, 오늘 소혜미 기자님이랑 같이 질문 네. 드릴 건데요. 소혜미 네네. 기자님이 먼저 질문하다가 제가 중간에 질문 드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개 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면 간단하게 선생님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옥천읍 삼청리 상산마을 공동생활 홈에 거주하고 있는 정종숙입니다. 나이는 71세이며 대전에 거주하고 있다가 삼청리 상상마을과 인연이 되어 조그마한 시골집에 살다가 공동생활홈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노년 시골집에 혼자 살다가 마침 공동생활홈이 건립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살다가 옥천에 오시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네네네. 옥천에 오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제 놀러 갔다가 여기 공기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가게 됐어요. 오셨는데 오신 지 5년 만에 지금 노인회장도 맡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네. 마을에서 이제 다양한 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 공동생활 홈이라는 거는 혹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이제 처음으로 생겼지 우리가요. 옥천에는. 네네. 예, 이제 혼자 살다가 이제 같이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외롭지 않고 식사도 이제 혼자 할 때는 많이 굶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면은 또 저 건강에도 좋고 또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또 건강에도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뭐 이장님이 그걸 시지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외롭게 지내면서 이제 자식들이 다 나가 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혼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파도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네. 연세들이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장님이 이제 불안한 생각도 들고 또 자녀들도 나가 사는 사람들도 좀 불안하잖아요. 네네. 전화를 안 받으면 그쵸. 그래서 그 책자에 나온 것처럼 네. 이장님이 이제 뭐 며칠 이렇게 연락이 안 돼서 가보면 이제 그 쓰러져 있는 상황 또 돌아가신 분도 한 분 계셨다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장님이 이제 그걸
아마 해갖고 그렇게 투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그러면 공동생활 홈이 생기고 바로 네네. 입주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입주하게 되신 건가요? 아니죠. 이제 마을에서 이제 거기를 올 사람 안 올 사람 이렇게 회의도 하고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내 집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야 되나 과연 네. 이런 생각들도 하셨고, 근데 이제 실집도 생기다 보니까 이 저 시골 어르신들은 기름값 같은 거 애끼느냐고 춥게 살잖아요, 겨울에. 그쵸.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따뜻하게, 일단은 따뜻하고 시설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편리하게 해놨으니까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또 좋아들 하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셔요. 아, 몇 분 정도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저까지 4분이요. 네 분이요? 그러면은 네네.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공동생활홈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하죠. 낮에만 이제 자기 또 활동할 사람은 조금씩 나가서 활동하시고 다 거기서 잠은 자고 밥도 해먹고 다 해요. 오. 공동생활 홈에서 네네. 네 분이 계신데 이제 각자 맡으실 역할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맡은 역할은 없고요. 네. 서로 부지런해서 서로 일들을 하려고 해서 이제 85세 드신 분은 오직 더 잠이 없으신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본인이 막 밥도 해놔요. 된장국도 끓여놓고 네. 혼자 살다가 이렇게 같이 하니까 오늘 우리 뭐 먹고 싶지 이렇게 서로 상의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콩나물 해 먹자 이렇게 하면 혼자는 그게 안 해 먹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 오늘은 호박죽 끓여 먹을까? 이제 내일은 뭐 우리 국수 해 먹자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아유, 이게 좀 힘들고 의견이 안 맞으면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가졌었어요. 근데 실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우리가 예. 기존에는 마을 경로당이라는 시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거기서도 또 뭔가 공동의 생활을 하시다가 각자의 집에 가시고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이제 네네네. 공동생활홈이라는 개념은 아예 집에서 같이 사는 말 그대로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집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어떤 점들이 좀 차이가 있게 다가오실지 거주자로서 그 점이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무래도 몸을 대고 살으니까 더 정이 깊은 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생활을 예, 직접 같이. 깊은 네. 정도 있고 또 가족 상황 얘기 같은 거나 이렇게 살다 보면은 왜 꼭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가족과 같은 그 마음이 더 들어요. 친근한 마음이 더 들고, 아플 때도 그냥 경로당에서 만났을 때는 이렇게 아프시냐고 이렇게는 하지만 이게 같이 몸을 맞대고 살고 잠도 같이 자고 하니까 아프면은 뭘 해드려야지 낫을까 막 이런 생각도, 병원도 어디를 가면 좋까 이런 사기도 해갖고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살으니까 의지가 되고 너무 좋아요. 생활하시면서 이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좀 여기 아니면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그냥 옛날 어르신 그 85세 잡순분이 옛날 이제 결혼해서부터 이런 얘기, 네. 그 회관에서는 뭐 얘기 이제 못 들어봤던 얘기 이런 얘기 재밌게 듣고 웃고 언제 많이 그래요. 아하. 밥해 먹을 때는 보통 메뉴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메뉴는 그날 이제 틀린데 네. 이제 장 설고 하는 날은 좀 이제 특별한 메뉴 뭐 아구찜을 해 먹는다든가 이제 고기를 사서 해 먹는다든가 네. 이제 이런 게 있고, 평소 때는 또 저장해놨던 거 있잖아요. 뭐 김치국도 끓여 먹고 막 또 콩나물은 이제 일주일치 정도 이렇게 사다 놓으면 국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고 그냥 가정 생활이랑 똑같죠 뭐. 근데 또 거기 이제 68세 저보단 좀 적은 사람이 두 분이 동갑이에요. 네. 예, 그분들이 또 음식 솜씨가 좋아요. 오. 예, 그래서 우리 뭐 해 먹자면 그냥 후다닥닥 또 잘하셔. 오. 예, 후다닥닥 해서 진짜 저렇게 만나서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그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서로 귀찮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예, 그래서 재밌어요. 어떻게 가다 보면 재미난 얘기, 뭐 옛날 얘기 막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다 보면 12시가 넘을 때도 있어요. 아, 밤 진짜요? 12시가 넘을 때도 얘기하다 보면. 예. 진짜 가족들 같네요. 예, 똑같아요. 예.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각자 자기가 이거 사가면 좋겠다 이제 장날 이런 데 가고 또 병원도 들리잖아요. 시내에 옥천 시내에. 그런데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족발도 사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통닭도 또 저기 사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골고루 이렇게 사지. 우리 오늘 뭐 꼭 정해놓고 그런 건 특별한 토요일 이제 일요일 이런 때는 이제 정해놓고 우리 오늘 뭐 메뉴 하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해요. 같이 밖에 나가셔서 네네. 영화를 본다던가 그런 문화생활을 하시기도 하시나요? 아니면 삼성동에 아. 이제 영화관이 있다고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을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찜질방이 있어요. 찜질방에서 이제 목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찜질하고 이제 목욕하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 넷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 명 교대로 이렇게 해요. 낮에 이제 한 사람 있고 저녁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동네 한 바퀴 돌 때는 이제 오후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한 시간? 한 20분 이렇게 돌아요. 좀 웃으면서 이제 재미있게 돌죠. 운동도 같이 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운동실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경로당 옆에. 네네. 그래서 거기서도 또 사용할 때는 또 하고. 그게 거의가 같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저 옷집에 또 예를 들어서 네. 저기 누가 집을 짓는데 다시 구경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같이 움직여지지 한 사람만 안 가게 되더라고요. 같이 뭔가 움직이게 되는구나. 예. 근데 이제 또 네. 공동생활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생활하셨던 것들이 또 다르다 보니까 네네네. 오는 차이들로 인해서 네네.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입주 조건이나 생활 규칙도 정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네. 어떤 규칙들이 있나요? 첫째, 안 아파야 되고 너무 아파서 누구 그냥 손이 꼭 필요한 사람은 여기 입주가 안 돼요. 만약에 살다가도 제가 몸을 거동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 할 때는 자식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모셔가는 걸로 그렇게 저기 됐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렇게 이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만들어준 분들이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게 참 고맙죠. 그 주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분들한테. 네, 마을 곳곳에 이런 시설들이 많아지는 것이 또 마을의 의미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직은 건강하잖아요. 네. 어떠한 노인 일자리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보람된 생활도 있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나 건강 같은 게 더 이렇게 무의미하게 뭐 지내는 거 뭐 하루 먹고 자고 뭐 운동하고 이런 거보다도 그런 일이 있다면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혼자 해봤어요.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 좋다 이런 소문도 날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미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살아가는 동안 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니까 네, 일자리들도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네요. 예.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아예 게스트로 한번 놀러 오세요. 네네. 네, 공동생활홈에서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정종숙 선생님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비혼주의자인데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혼자 사는 여성들 모여가지고 한 마을에 저렇게 이렇게 좀 너무
너무 가깝지 않은 곳에 그러면서 또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이렇게 돌봐주면서 사는 게 꿈인데 네. 저렇게 지내봐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네, 누리님 집을 공동생활 홈으로 개방해 보시면 어때요? 제가 그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네. 처음에. 우리 집을 약간 공유 부엌으로 만들어서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사람들 모여서 같이 반찬 해가지고 나눠 가져가고 같이 밥 해먹는 네.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런 걸 하기엔 제가 너무 게으르고 집 청소를 제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리님 요리를 잘해요 또. 아니 요리를 잘한다기보다는 뚝딱뚝딱 처음 해본 그냥 튀김이 해요, 그냥. 네, 아닙니다. 그냥 손도 하는 거죠. 빠르시고 그냥 합니다. 아, 요리를 예. 잘하더라고요. 음악을 듣고 와야 되겠네요. 음악 알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혜미 기자님 음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제 지금 들을 곡은 B2B의 프렌즈라는 곡인데요. 자신의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있을 때 소중히 생각하자는 그런 뜻을 가진 가사입니다. 좋은 가사입니다. 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살아간다는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내가 잃어버린 건 우와, 이젠 너무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걸 추억을 더듬어 봐도 아직 모두 다 여전한 건지 그때 우리 참 많이 다퉜지 잊지 못해 모든 게 변한데도 내 삶이 끝날 때 곁에 있는 건 우린 몰랐을지 몰라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가까워지던 우리 어느새 자라서 굳이 안녕이란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벅찬 이 세상에 I need you F-R-E-N-D-S 지겹도록 오래된 I know I love my best friends 몇 명이면 만족해 I said F-R-E-N-D friend 남보과 평생 벅찬 이 세상에서 I need you You're my B to the S T F-R-I-E-N-D 어쩌면 가족보다 나를 더 잘할 수 있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You're my brother from another mother Sister from another mister 비는 안 섞였지만 별다른 건 없어 Got each other's back no matter what happens When I'm down, when I'm up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확실한 건 I can always count on you 우린 몰랐을지 몰라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가까워지던 우리 어느새 자라서 굳이 안녕이란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벅찬 이 세상에 I need you 작은 꿈에서 비롯된 그날의 생생히 기억해 별이 되고 싶었던 내 우연한 어떤 날 시간의 파도로 타고 떴네 너와 나의 드라마 내일은 없어 잘봐 Will you make it alright 그래 살아가는 동안 넌 누구보다 빛나 이제 내 손을 잡아 우린 몰랐을지 몰라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가까워지던 우리 어느새 자라서 굳이 안녕이란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벅찬 이 세상에 I need you F-R-E-N-D-S 지겹도록 오래된 I know I love my best friends 몇 명이면 만족해 I said F-R-I-N-D friend 남보과 평생 벅찬 이 세상에서 I need you 주민들이 마주서야 했던 것은 국가 폭력이었고 시대의 모순 그 자체였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안락이 감추고 있는 비참하고도 서글픈 맨 얼굴이었다. 주민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배워야 한다. 아픈 이야기 속에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다소 무거운 이야기로 무섭다고 했네요. 다소 무거운 이야기로 오늘 옥인의 다른 기사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밀양을 살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그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의 밀양 그 진실이 드러나길이라는 제목의 글 중에 일부분이었고요. 오늘 저희가 얘기할 것은 수몰마을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물도 사실은 이런 국가 폭력에서 시작된 면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그럼요. 대청댐 얘기죠. 네, 대청댐이 사실은 물론 이제 대전, 그러니까 세종, 청주 이쪽의 식수원입니다만 우리 옥천하고도 또 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앞서서 이제 읽어드린 이야기는 밀양의 송전탑 관련한 이야기였지만 이런 일들이 사실 찾아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멀게는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는 이제 옥천의 경우에는 대청댐 건설로 인한 수몰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우리가 막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간 옥인회에서도 수몰마을 이야기를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2017년 7월호 창간 특집이 수몰마을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75년 이후에 그러니까 80년까지 당시 옥천의 수몰 상황은 어땠나요? 혜미 기자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 80년에 대청 다목적댐 건설로 옥천군 내에서는 6개 읍면에 30개 마을, 1,114세대, 6,524명의 수몰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대청호 면적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23.87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이게 평으로 따지면 이제 700만 평이 좀 넘는데 그게 이제 옥천군의 땅이죠. 축구장으로 따지면 한 3,500개, 3,300개, 3,500개 이 정도 됩니다. 여의도 면적으로는 8.2배 이 정도고요. 굉장히 많은 그 토지가 수몰이 된 거예요. 그렇게 큰 규모로 수몰이 됐으면 당연히 옥천군의 지도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철거 과정이나 이주 대책이 굉장히 국가 폭력이었고 또 이 고향이 수몰되면서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그 2012년이죠. 2012년까지 그러니까 대청댐이 수몰된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옥천에서는 17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이게 대청댐 수몰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서 학교도 결국은 폐교가 되게 된 거거든요. 네, 생활권이나 교통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완전히 끊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옥천에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농선이라고 해서 배를 타고 이제 다녀야 하는 마을들이 있기도 하고 여기가 어쨌든 육지 속에 이제 일종의 호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니는 길들이 끊기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자연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도 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을 당시에 기록하지 않으면 사실 후에 이제 조사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기억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월간 옥인회에서는 지금까지 총 14곳의 수몰마을 이야기를 기록해 왔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시간의 한계 등으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자료를 계속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은 자료를 함께 담기가 어렵다는 점이 좀 아쉽고 사실은 또 그거보다는 실제로 수몰마을 취재를 할 때 이 기록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이 이미 이사를 가셨다거나 아니면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된 자료들이라서 이미 유실됐다거나 하는 일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네, 수몰 당시에 어쨌든 이사를 하는 분들도 모든 짐을 다 챙겨오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수몰마을 관련된 취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유실된 자료 너무 많고 당시만 해도 요즘은 막 3D 기록 같은 걸 해가지고 네. 건물이나 마을 풍경 같은 거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 수몰마을 기록 취재를 하는 것은 좀 보통의 인터뷰 취재와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저 이제 오기네 잡지의 수몰마을 기록 코너를 취재할 때는 항상 현장에 가서 주민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흥미롭긴 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담스러운 취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취재를 하면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 또 몇백 년간 이제 쌓아온 마을의 역사와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그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담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은 취재인데 지금까지 오기내에서 수몰마을이 14개가 소개가 됐었고요. 가장 피해가 심했던 군북면 지역은 제가 입사를 2020년 7월에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기록을 다 소개를 했었고 다른 마을은 비교적 알려진 내용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취재지를 선정을 할 때 지도 위에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고 유추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옥천 내 수몰 피해 마을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무려 31개 마을이 수몰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14개를 했으니까 아직 반밖에 발굴을 하지 못한 거예요. 약간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는 17개 마을이 있는데 뭐 이미 많이 피해를 입은 지역은 다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한 게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몰마을 발굴에 좀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쉽지가 않죠. 네, 이번에 옥천읍에서 유일하게 수몰마을로 지정됐었다는 각신리를 취재를 하려고 하고 마을 주민들 만나보니까 또 자료 수집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사실 별로 안 계시고 네. 당시에 사실 이걸 기록을 제대로 해놨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라도 기록을 좀 찾고 남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청호나 금강은 과거에도 그렇고 또 현재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옥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사실 실제로 지금 얘기하시는 건 대청호 때문에 지역 발전이 안 된다. 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물론 뭐 그 말도 맞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그 사실은 그 전에 그에 앞서서 대청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관련한 이제 옛날 풍경들 예전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기록들을 좀 제대로 찾고 남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현재까지 이제 이게 단행본 형태로 그 기록 자료가 출간된 게 이거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그 예전 이제 전 옥천신문 대표였던 이한재 전 대표가 대청댐 넌 뭐냐? 대청댐 넌 뭐냐? 약간 이렇게 약간 이거 죄송해요. 성대모사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네. 근데 대청댐 넌 뭐냐라는 제목으로 수몰민 이야기를 담은 책이 사실은 거의 유일하고요. 이외에 이제 옥천군 군지나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낸 자료집에 일부 이야기가 담겨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좀 모자라죠. 네. 그렇죠. 저는 옥천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대청댐 이야기를 접한 기억은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자료가 있어서 옥천에 사는 주민들이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뿐만 아니고 아까 국가 피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제대로 발굴되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점들이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댐이 생겨서 수몰된 지역이 또 옥천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들 상황은 혹시 어떤가요? 오기내 창간호에서는 그 진안하고 단양 사례를 짧게 소개를 했었고요. 네. 이번에 오기내 2월호에서는 안동 그리고 또 단양 얘기를 또 한 번 다시 소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네. 그 옥천군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대청호 수몰마을 민간 기록물 수집
이번에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옥천군에 취재를 해서 그 내용을 담았고 경북 안동군과 충북 단양군의 수몰마을 역사 기록 사례를 담았는데요. 단양군 사례는 이제 옥인의 창간호에서 소개가 잠깐 됐었는데 그때 소개됐던 거 말고 이번에는 수몰마을 관련한 벽화 사업을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진행한 것과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명승 문화마을 사업에 수몰 기록관을 재건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보도했습니다. 오, 마침 그래도 올해 옥천군이 기록물 수집을 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이 드네요. 어떻게 수몰마을 기록과 관련한 다른 지역 사례들을 찾게 됐나요? 네. 제가 지난해 10월에 경북 안동에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도산선에 구경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옛기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오. 되게 특이한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름이 특이하고 사람들도 꽤 들어가길래 뭐지 싶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을이 안동댐 건설로 이제 수몰된 마을 주민들이 안동댐도 엄청 크죠. 네. 맞아요. 사는 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같으면 이제 그 마을에 갔어도 무슨 수몰? 수몰?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수몰이 가진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돼서 다른 마을의 수몰 역사를 보게 되니까 좀 신기한 생각도 들고 여기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기사에 소개된 선성수산길이라는 곳인데 이제 수상 데크로 안동 호수를 가로지르는 산책로예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초등학교 수몰지 위에 사진이나 교가나 역사 같은 것을 전시해서 기억 공간을 조성했고 그 데크에 또 옛날 마을 지도랑 사진 같은 걸 전시해서 역사를 과거에 묶어놓지 않고 사람들 관광객이 계속 보게 하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례들을 옥인에 소개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도 이렇게 찍어 왔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써야지 하다가 또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천군이 이런 민간 기록물 수집 사업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지금 소개하면은 이런 선례를 소개하면서 옥천군도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옛기 마을이 있는 안동군 도산면 서부리를 비롯해서 안동군의 경북 기록문화연구원 사례 그리고 단양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 안동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수몰 기록뿐만 아니라 뭐 독립운동가 발굴이라던가 기타 뭐 민속사, 뭐 향토사 이런 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또 유명하거든요. 아마 그런 바탕이 이렇게 수몰과 관련해서도 기록 활동들을 계속 좀 이어갈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안동 사례가 또 궁금한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뭐 소개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특히 경북 기록문화연구원의 열정에 감탄했는데요. 이게 수몰마을 취재를 해보면 마을에 가서 마을 주민분들께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만 않거든요. 왜냐하면 낯선 사람이 자기 마을에 대뜸 찾아와서 마을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뭐 아무리 뭐 제가 어디서 잡지 기자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무서운 세상에 이 사람 믿을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라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2년 동안 다녔는데 2년 동안 14개의 마을을 다니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구술을 채록하고 사진을 다 수집해서 기록집을 3개나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멋집니다. 네, 그리고 그 경북 기록문화연구원의 백소혜 기획팀장님이 해주신 얘기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네. 경제적 여건도 불충분하고 인력도 부족했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지원은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수몰마을 주민의 부채심을 갖고 기록화 사업 의의에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채심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배상과 보상이 우리가 좀 다르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대청댐 수몰은
이게 주민들이 원치 않았던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았던 어떤 사건이었고 그쵸. 이게 저도 이제 예전에 동네 취재 다니다 보면 수몰마을 관련해서 이제 취재하다 보면 아직도 기억에 남는 얘기가 그 어떤 안터마을에서 어머님 만나서 들었던 얘기였는데 스물 돼서 이제 마을을 떠나던 날 엄청 펑펑 울어서 눈이 짓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전 눈이 짓무른다는 게 뭘까? 그냥 눈이 붓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쵸.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운다는 건 뭘까? 그렇게 뭔가 아프게 이웃과 공동체와 헤어진다는 거는 이분들에게 당시 얼마나 큰 위기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부채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에 굉장히 좀 공감하게 되네요. 사실 수자원공사는 관계자분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채심이 있다고 저는 한 번도 못 느껴봤거든요. 그쵸. 부채심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진짜로 내가 살던 마을이 한순간에 나랑 어떤 의논도 없이 그쵸, 네.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네. 진짜 재난이라고 표현해도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일터와 내가 살고 있는 뭐 주거지가 굉장히 많이 괴리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쵸. 뭐 그냥 뭐 크게 상관없는데 당시만 해도 마을이 곧 나의 일터이고 나의 삼터가 되는 건데 그니까. 그 마을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저항할 수단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냥 뭔가 네. 말 한마디 해보지도 네, 못했을. 당시가 이제 굉장히 또 엄혹했던 시기이기도 네.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그 옥인의 창간호에 보면 그 군북면 이평리 수몰민이신데 박충서 어르신인가 아무튼 제가 지금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어르신이 하셨던 말 중에 이게 한편으로 좀 충격적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렇게 얘기하시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었던 게 대청댐이 그냥 차라리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었대요. 네. 그게 얼마나 이 수몰민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아프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아픔에 공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동이 또 이런 사업이 잘 됐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이 부채감 그리고 이 사업의 의의를 아주 잘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 잘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쵸. 맞아요. 진심으로 안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을 그쵸.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단양군은 또 어땠나요? 네. 단양군에서는 이제 단성면이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단양군 단성면에서는 이제 자료 사진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 알집으로 압축을 해서 거의 한 너무 감사하네요. 자료 사진 안 보내주시는 것도 진짜 많거든요. 정말요. 한 200장 가까이 보내주셨는데 네네. 이제 그 사진 가운데서 철거 전의 마을 모습 또 철거를 하는 모습 뭐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서 되게 낯설면서도 되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철거를 하는 모습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막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니까 그거를 이제 마을 주민들이 또 보고 있고 이런 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는데 옥인회에도 실렸는데 이제 스몰 전에 초등학교에서 마지막 가을 운동회를 했던 사진인데요. 그 뒤쪽에 자세히 보면 새 단양에서 만납시다라는 아하. 펼침막이 걸려 있는데요. 네. 이게 옛 단양에서 이제 새 단양으로 이주를 하면서 좀 발전된 마을의 모습을 기대해야 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근데 합니다.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좀 가슴 아프네요. 새 그러니까요. 단양에서 만납시다. 이게 되게 슬픔을 뒤로 하고 일부러 내색하지 않으시려고 이런 문구 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참.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근데 진짜 마음이 먹먹해지면서도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쵸, 한순간 네. 상의도 없이 이게 더 슬픈 거는 그것 같아요. 네. 그 여기 있는 누구도 그 슬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슬프다는 게 굉장히 슬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수몰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맞아.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창간호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안 소개도 함께 하셨다면서요? 네, 그 전북 진안 역시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이제 수몰된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1985년에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68개 마을 이제 면적으로 따지면 950만 평이 수몰됐고 1만 명이 넘는 수몰민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동시에 여기는 그 수몰 기록과 관련해서 여러모로 좀 눈여겨봐야 할 곳이기도 한데요. 그 진안군 같은 경우는 용담댐 수몰 10주년 기념으로 이제 기록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네. 이제 진안 역사 박물관 건립 같은 것들로 좀 이어지게 됐었고 또 이제 관련한 책들, 관련한 옛날 기록들을 열심히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박물관 뭐 아니면은 그 수몰된 마을 근처에 있는 뭐 사진 문화 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적들을 좀 계속해서 같이 전시하고 있고 마을 기록화 사업들 뭐 문화 유적 지도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수몰민들의 구술을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서 전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예시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박물관이나 어떤 기록관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지역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박물관에 담긴 내용을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그 사건을 겪지는 못했지만 그 아픔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지를 고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네. 항상 하는 말이 자주들 하는 말인데 어쨌든 옛날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우리 현재를 좀 잘 살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도 제대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이제 우리 많이 잊고 살지만 이런 지역의 이야기들에 내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게 꼭 내가 나고 자란 지역이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여러 민중의 삶이 스며 있는 이런 지난 이야기들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옥천군이 조금 늦긴 했지만 그 대청댐 수몰과 관련한 기록을 올해 좀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이 굉장히 또 반갑게 들리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기내에서도 또 앞으로 어떻게 이와 관련된 기록을 이어갈 생각인가요? 저희는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좀 관련한 이야기들 이제 16개, 17개 정도의 마을이 남은 상태라서 이 마을들 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자료들을 모으려고 하고요. 다 모이게 되면 저희도 전시 같은 걸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사진들 같은 거 찾아서 뭐 사실 엽서 같은 거 제작을 해보면 이제 쉽게 좀 나눠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소위 말해 굿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거죠. 뭐 부소다막 수몰되기 전에 부소다막 모습을 담은 마그넷 이런 거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었고 그리고 뭐 진안이나 그리고 뭐 증평 같은 경우는 거기는 수몰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서 박물관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 곳들에 가면 지역 주민들의 구술을 음성과 이 영상 모습들을 계속 상시적으로 좀 볼 수 있게 네.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들 만들어서 지역 사회에 계속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오늘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벌써 모처럼 맞춰야 될- 시간에 맞춰서 네, 그렇군요. 네. 항상 오바돼서 노래 자르고 이랬는데. 네. 노래 1절만 틀고 그랬는데 모처럼 시간에 맞췄습니다. 참 오늘 말을 좀 적게 했네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잘 마치게 되었고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한 혜미 기자 함께한 소감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 오늘 처음 10회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 하게 됐는데 네. 또 오고 싶어요. 저 너무 재밌네요. 이거 해보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취재 이야기를 이제 기사에 담지 못한 것들을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 노래는 역시나 우리 B2B 혜미 기자님이 또 이렇게 선곡을 해주셨어요.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B2B 팬이라서 이제 저를 맞춤형으로 B2B 노래를 선곡해 주셨는데 이번에 나온 B2B 새 앨범 비투게더의 타이틀곡 노래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라는 곡은 이제껏 쌓아온 나의 지난 날들을 잊으려고 잊어질만 하지만 그거를 이제 다시 꺼내보면서 잊지 않으려는 그런 우리 추억을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오늘은 좀 그렇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어느새 흐려진 수많은 날들이 문득 생각이 나죠. 그때 즐겨 듣던 노래 하나씩 꺼내보죠. 그래 그랬었지 우리. 그리워하다가 운 노래 내 맘은 여전히 아직 너야. 괜찮다고 위로된 노래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아직 너의 소리가 들려. 함께 들었었던 추억이 담긴 노래 같이 불렀었던 노래 멜로디 가슴 속에 늘 간직할게. 시간이 멈추는 날까지 계속 부를래. 목이 터지도록 널 부를게. 설레었다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이 부셔 오지나 빛이 나던지 숨기지 못했던 떨림 그 느낌에 행복이란 단어를 말했다. 어느새 너 나의 노래가 돼. 수많은 것들이 변한다 해도 내일도 모레도 널 부를래. 하루 온종일 노래할게. 언제나처럼 넘치도록 설레인다. 너 없인 안 된다던 노래 해를 몇 번을 넘겨도 우리 아름답고 아팠던 노래 Yeah, I love the pain, beautiful pain. 아직 너의 미소가 보여. 함께 들었었던 추억이 담긴 노래 같이 불렀었던 노래 멜로디 가슴 속에 늘 간직할게. 시간이 멈추는 날까지 계속 부를래. 목이 터지도록 널 부를게. 너를 위해서는 노래 계속 부를게. 심한 나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래. 우리의 추억의 미소는 멈춰 노래를 계속해서 이어져. As long as we keep singing there's no end to our songs. Hey. 지친 노래 끝에 너를 안아줄 이 노래 기억해. 너를 위한 목소리 함께 들었었던 추억이 담긴